자, 이번에는 얘들아, 은갈치 책으로는 20번 지문이고요. 19강 4번 할게요. 아휴, 범위가 너무 많아서 힘들죠. 그래도 화이팅 합시다. 우리한테만 힘든 건 아니고 모두가 다 힘들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현관 배칠거리가 생겼네요. 자, 지금 동사로 시작하다 보니까 명령문이에요. 그리고 오형식 동사니까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죠. help를. 자, 요게 목적어고 요 부분이 목적 보어입니다. 그래서 help는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네 10대가 너의 10대가 verbally라는 단어는 구두로라는 뜻인가 말로. 라벨이라는 단어는 이름 붙이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너의 10대가 말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끔 도와줘라 이겁니다. 됐죠? 약간 주제문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명령하고 있고 10대가 감정에다가 이름을 말로 잘 붙여야 된다. 그렇게 하게끔 도와줘라라고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강제성이 좀 들어간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 주제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This, 이것은요. as one급에지 이렇게 나오죠. 뭐뭐만큼 뭐뭐한.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시냐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있어봐. as one급에지는 거꾸로 해석하면 편해요. 뒤에 것만큼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하다라고 보면 돼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자, it이 주어, 사운드가 다시 동사죠. 그것이 들리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예요. 다시.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들리는 것만큼. 즉 여기서 쉽게 들리잖아. 쉬운 것처럼 들리지. 그러니까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게 쉬워 보이지. 근데 들리는 것만큼은 사실 쉽지는 않아.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그럼 잠깐만. 디스가 가리키는 게 감정에 이름 붙이기죠. 자, 이 감정에 이름 붙이기는 쉽지 않대요. 왜 그러냐면요. hurting teens.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그런 10대들은요. 종종 느끼거든요. 뭐 어떻게 느끼는지 봐봐요. multiple emotion이니까 multiple 다양한 emotion, 감정을 at the same time 뒤에 보시면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감정이 좀 다치고 있는 그런 10대들은요. 마음 마상을 입은 그런 친구들이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친구들이나 하여튼 그런 친구들은요. 종종 한 번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분명히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억울해서 울 수도 있고 억울한데 좀 짜증도 좀 나고 근데 약간 좀 스스로 반성은 좀 되고 막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감정, 그러니까 울음이 나오는 그런 감정도 사실은 좀 복합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하기가 말로써 표현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대요. 그래서 develop 또 명령문입니다. 뭔가 이제 발전시켜라 명령문이죠. rich 풍부한이라고 할게요. accurate는 정확한. vocabulary 어휘죠. 자, 감정에 대해서 풍부하고 정확한 어휘를 좀 발전시키래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지금 짱난다. 뭐가 짱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오늘 기분은 진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분이 좀 드네. 요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난 짱난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풍부하고 정확한 어휘를 좀 발전을 시키래요. 그리고 허락하래요. 명령문 이렇게 두 개 병렬이다, 그치? 자, 근데 오형식 동사 allow가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요게 목적어죠? 요게 목적 보어 자리에 두투루두투루두 형태 나오고 있고.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3번 문장 다시 해석할게요. 발전시키래요. 풍부하고 정확한 어휘를 좀 발전시키고요. 그 감정들에 대한 어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들이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허락하래요. 네 10대가 이름 붙이도록 허락하래요.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이름 붙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알려줘야지, 실제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알려줘야지 이 10대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이름 붙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하래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기분이 지금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속상한 거야. 친구가 네 물건 가지고 가서 속상하지? 뭐 그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다양한 연구는요, have shown. 보여줘 왔어요, 데디아를. 자, 이렇게 주어를 좀 적고요. 동사가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형광펜 좀 치고 들어가자, 얘들아. 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구가 보여줬대요. 뭘 보여줬냐면 데디아를 보여줬대요. 자, 데디아가 뭐냐면 말로써 이름 붙이는 것,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 자, 요 동명사 주어가 왔죠? 그래서 단수 취급까지 하고 있네요. 다시 감정에다가 말로써 이름 붙이는 것. 자, 요게 핵심 키워드죠. 이 글 전체에. 그치? 감정에다가 말로써 이름을 붙이는 것은 가집니다. 과일칭 이펙트. 약간 맥락상 중요한 것 같은데? quiet가 조용하게 하다, 차분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진정시키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진정시키는. 그래서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면요, 좀 마음이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생긴대요. 어디에다가요? nerve는 신경의란 뜻이고요. 시스템이니까 신경계겠죠. 신경계에다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게끔. 막 분노했어. 막 분노 발작 막 하고 있어. 미쳤어. 그런데 자기가 지금 왜 화났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그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좀 사람이 좀 차분해지겠죠. 그 약간 좀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름 붙이면서. 그리고 그것은 intern. 자, intern이란 단어는 결국이란 뜻이에요. 턴이 바뀌었거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 또 준사역 동사 help 나왔습니다. tin즈가 목적어고요. recovery 목적 보어죠. 그리고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결국 도와줘요. 10대가 recover는 회복하다, 극복하다. 자, from emotional stress, 감정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겁니다. 주제문이네요. 됐죠? 자, 잠깐만. 벌써 여기 요약을 해놨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자, 5번 문장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방금 전에 했던 그 문장 있죠? 이 문장을 우리 서술형으로도 좀 조심해주세요. 왜냐면, 일단 동명사 주어가 왔잖아? 그치? 근데 동명사 주어에다가 앞에 부사를 낀갔어. 그리고 단수 취급하고 있지. 그리고 콤마 위치 들어왔죠? 콤마 위치 또 계속적 용법으로 어법상 꽤 중요한 비중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헬프가 나오면서 준사역 동사가 나오면서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주제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어법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외울 가치는 좀 있죠. 어순 배열해서 쓸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놔 주세요. 자, 그러면서 글 쓰니까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장 삽입 표시 좀 해주세요. 왜냐면 쌤이 this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문장 위치 잘 물어본다고 말했나요? 네. 자, 그리고 has to do with 요거 우리 교과서에 나온 적 있는 것 같은데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럼 다 가보자. 이것은요, 뭐뭐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래요. structure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정이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과정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PP가 됐다는 거는 원래
동사였단 얘기입니다. 프로세스가 동사로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수동태가 되어져 있죠. 다시 이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구조, 즉 뇌구조랑 관련이 있대요. 자, 그럼 이것이 말하는 게 뭐야? 방금 그 앞에 거죠. 앞에 게 뭐였어? 자, 이 this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진정시키는 효과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감정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준다고 했죠. 더 빠르게 이런 얘기를 했죠. 방금 직전 문장에서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진정 효과가 생기면서 그걸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했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주는 게 5번 문장입니다. 5번 문장에 보시면 이것은요 관련이 있어요. 뇌구조랑 관련이 있대요. 그리고 어떻게 감정이라는 게 처리되어지는지 그 어떤 그 방식과도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뇌 안의 구조 그리고 감정이 처리되는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방금 전에 4번 문장에서 했던 얘기가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by verbalizing 잠깐만 이렇게 좀 끊어보자. 자, verbalize까지 하면은 말로 하다라고 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감정을 말로써 말로 나타냄으로써 괜찮죠?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감정을 말로 나타낸다.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인다. 그렇죠?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언어 영역이요. language area in left side of the brain. 자, 뇌의 왼쪽에 언어 영역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잠깐만 단어 현관펜 좀 잡고 가보겠습니다. 다시 6번 문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감정을 말로써 표현함으로써 언어 영역이요. 뇌 속에 있는 왼쪽 뇌죠. 그러니까 좌뇌겠죠. 좌뇌의 언어 영역 engaged. 여기서 engage는 관여하다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수동태니까 그 좌뇌의 언어 영역이 관여가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영향을 미친대요. 로직이 뭐냐면 논리란 뜻이에요. 임팩트는 영향을 미치다. 자, 그러니까 다시 감정을 말로써 표현함으로써 뇌의 왼쪽에 있는 언어 영역이 관여가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쓴 거니까 언어 영역이 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논리에도 영향을 끼친대요. 그리고 다른 더 높은 수준의 higher level, 더 높은 수준의 사고 유형, 생각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막 감정적으로 미치고 팔짝 날뛰다가도 말로 표현을 딱 해보잖아. 아, 내가 이 감정이 이거구나 라고 말로 표현을 하잖아. 그럼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좌뇌의 언어와 관련된 영역이 관여하게 되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게 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사고에 다다르게 된다 이겁니다. 생각을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일리가 있네. 재밌다,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가보겠습니다. 자, break는 이건 틀린 거예요. break는 원래 뭐 깨다, 부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activating, activate가 활성화시키답니다. 자, 요렇게 답을 고치라고 또 그 책에 나와 있었어. 자, 근데 connection 뒤에 잠깐만 요것도 문장이 기니까요. 괄호를 먼저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between A and B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동사가 요거네요. 그리고 현관펜도 좀 칠게요. 자, may help 하고요. think about. 오케이, 분사구문.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장 마지막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것은 자, 뭐를요? 연결을요. 뭐와 뭐를 연결시켜요?
logic area는 논리적 영역이죠. 논리적 영역과 감정적 처리 영역, 뇌의 감정 처리 영역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야. 이까지 괜찮죠? 그걸 활성화시키는 거죠. 다시.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아까 6번 문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 감정을 말로써 표현을 하면 뇌의 좌뇌의 언어 영역이 관여하게 되면서 논리에 영향을 미치고 더 높은 수준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연결시키는 건데 논리적 영역, 그러니까 좌뇌의 언어와 관련된 영역을 발현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정적인 처리 영역,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이겠죠.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may help,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자, 또 오형식 동사 help죠. 네 10대가 think about, 생각하도록 도와준대요. 감정에 대해서. 근데 어떤 식으로요?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열받고 화난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고 좀 이성적이고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의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에 콤마 ing에서 분사 구문 나옵니다. 자, does는 사실 부사로 그래서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끌면서라고 가시면 되죠. 분사 구문이니까. 그래서 이끌면서요. 뭐를 이끌어요? calming effect, 차분하게 하는 효과를 이끈다 이겁니다. 마지막 문장 빈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다른 방식으로 요것도 좀 조심하시고, activate 요것도 단어 조심하시고, 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의 내용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죠? 다시 핵심 소재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말로 나타내는 것이 진정 효과를 가지고 온데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죠. 주제죠. 그런데 왜 그 진정 효과를 낸다 그랬어? 그게 아까 밑에 부분에 있었던 부분이죠. 감정을 말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좌뇌 속의 좌뇌의 언어 관련 영역이 논리를 증가시키고 더 높은 차원의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런 감정이 지금 왔는지,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처리할 게 맞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과정에서 차분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오케이. 너희도 이제 앞으로 짜증날 때는 그냥 막 에이씨 이러지 말고 지금 정말 짜증나는구나. 혹은 정말 지금 속상하구나. 지금 기분이 좀 상쾌하구나. 지금 뭔가 마음이 좀 멜랑콜리하구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하래요. 근데 실제로 쌤은 이 글을 처음 보지만 이 글을 여기서 이런 내용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네한테도 좋고요. 봐봐, 지금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잖아. 그리고 그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이요, 결국엔 다른 사람도 그 감정에 솔직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감정에 솔직하다라는 게 막 미친 듯이 화내고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좀 속상했어. 나 지금 사실 네가 이거 나한테는 마이쮸 안 줘가지고 나 좀 삐졌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혹은 나 지금 선물 받아서 너무 기쁘잖아. 나 오늘 생일 선물 하나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네가 하나 줘서 너무 좋아. 이렇게 어떤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로써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이 매력을 느낀대요. 솔직한 거, 감정에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너희도 명심하시고 그래주세요. 화이팅!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분 정도 되네요.